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정부가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안정이 그 이유인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식량 안보와 농가 운영에도 위협이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료값과 농자재값 등 생산비는 오르고 가뭄, 폭우로 수확량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농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입장인데요. 특히 강원도 주요 작물인 감자를 700톤 추가 수입하기로 하면서 도내 농가들 또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세 정책, 물가 안정과 농심을 동시에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7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그간 이재명 의원은 차기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심해 왔는데요. 당대표 후보 등록 첫날, 시대 정신과 정치개혁, 당내 통합 메시지 등을 담아 출마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재명 구원 투수에서 저격수로 바뀐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불허 결정에도 당대표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SNS에서 올린 글에서 이 의원을 향해 자신의 출마 허용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7일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뒤 28일 예비 경선을 통해 본 경선을 치를 3명의 후보를 결정합니다. 지난 12일 춘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자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피해자의 계획성 범죄 여부가 수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경찰은 부모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컴퓨터의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관성과 사건의 전후 행적, 심리 상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만 범행 당사자가 도주 중에 숨지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찾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다음은 기획 시리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역 의원님들 그리고 기관 단체장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강원도의 발전 방향과 지역 현안 해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베테랑 당직자 출신으로 국회의원으로 변신하신 노영호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사인사이드 식구들께 인사 한마디 간단히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들이 성원에 힘입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의원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고 취임하신 지 2달 됐습니다. 그동안 매우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많은 일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네, 아직 원구성이 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임위 활동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1호 법안을 비롯해서 6호 법안까지 6개의 법안을 냈고요. 그다음에 우리 춘천과 또 강원도에 관련된 그런 지역 현안들 스터디하고 각종 또 연구 모임이나 그런 또 공부 모임 참여하면서
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바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네. 이제 표정을 보니까 바쁘게 즐겁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에서 26년 동안 일을 하셨어요. 네. 강원도를 속속들이 살펴보고 알고 계실 텐데 당직자의 입장에서 보는 강원도와 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바라보는 강원도가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뭐 사실 강원도민으로서 계속 또 살아왔기 때문에 뭐 강원도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은 또 한결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처음 그 국회 입성해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표결한 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어떤 조력자가 아니라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좀 더 주체적으로 우리 강원도 현안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어떤 그 존재감에 대한 각인을 다시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지난달까지 이 강원도지사직 인수위 상임 고문으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을 소통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인수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김기선 인수위원장님과 또 우리 인수위원분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제 그 강원특별자치도법 왜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위원회 만드는 그 법안을 하나 또 발의를 해서 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지금부터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강원도 또 강원특별자치시대라는 비전을 또 발표했듯이 거기에 또 10가지 또 우리 전략 그 10대 전략 과제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어떤 특례 발굴이나 입법 또 예산 이런 부분들 지원하면서 이제부터가 정말 저희 의원들이 뛰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동안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살펴보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강원도 현안들 살펴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강원도의 최대 장점과 약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현안들을 보니까 여전히 좀 묵직하고 아직 이제 그 해결되지 않은 큰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들을 좀 맞닥뜨리게 되면 우선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오래된 현안들인데 또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최대 현안이라고 남아 있다는 게 좀 답답하고요. 그 사이에 좀 정쟁화된 법안도 있고 또 부처 간의 핑퐁으로 인해서 또 시간이 오래 또 걸리고 한 것도 있는데 또 그 사이에서 우리 또 어떤 지도력이나 그런 게 또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는 좀 더 우리 강원도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좀 이번 현안만큼은 빨리 좀 해결을 해야겠다. 특히 이제 동서고속화철도나 또 뭐 오색 케이블카 같은 사업은 우리 윤석열 또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회에 또 조속히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장점이나 뭐 약점을 말씀하시라 그러면 장점은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의 다양성, 단점이라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개방적이고 유연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강원도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강원도 출신 비례대표로서 앞으로 강원도를 위한 발전 목표, 비전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세요? 네, 일단 강원도 발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각종 규제들입니다. 일단 우리 강원도의 비전이라 그러면 일단 규제 혁파가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규제 혁파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원팀 정신을 살려서 또 지금 새로 대신 임기를 맞이하신 우리 지자체 그리고 또 우리 여야를 막론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일단 원팀으로 좀 합심해서 같이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좀 굵은 현안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네네. 강원 점핑법을 네. 발의를 하셨는데 이름이 재밌어요. 점핑법.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우리 강원도 관련된 법안들을 계속 낼 예정입니다. 이 네이밍은 우리 이제 보좌진들이 열심히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또 이렇게 명명을 했고요. 일단 도약, 발전 이런 의미에서 강원 점핑법이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잠깐 설명을 드리면 1호 법안으로 저희가 또 점핑법 1호 법안을 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저희가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규제나 각종 이제 업무 협약을 하려면 정부의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걸 이제 총리가 좀 중심이 돼서 우리 강원도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위원회법을 먼저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제주와 세종특별자치도는 이 국무총리 산하의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네. 강원도는 없잖아요. 네. 이게 정부 직속의 지원위원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면 각종 규제 문제나 이런 거 심의하고 의결할 때도 또 중심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와의 또 업무 협약 체결, 그다음에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각종 그 부처 장관들에게 업무 협의를 할 때도 일단 정부가 또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설치가 되는 게 강원도에 훨씬 좋은. 네. 일단 유리한. 그게 먼저 급선무입니다. 아, 네. 얼마 전에는 위원화 내실화법도 발의를 하셨는데 네. 이 앞서 정부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없애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이 위원회 내실화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뭐 지금 기사로도 많이 나왔다시피 대통령 그 산하의 정부위원회가 한 622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3년 동안 1년에 이제 3회 정도 그 안쪽으로 회의를 한 위원회는 한 310개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한 71개 정도 됩니다. 결국은 사실 이게 다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실질적이지 못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든가 해서 없애고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놓고 말해서 자리 챙겨주기 식으로 위원회 네, 한 거. 그런 건 이제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그런 건 네. 하지 말죠. 유명무실한 한 그런 거는 네, 하지 말아야겠죠. 실효성 있는 것만 하자는 아유, 취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발의할 법안으로는 어떤 분야나 내용을 생각하고 있으세요? 네, 우리 뭐 강원도 관련된 법안들, 우리 이제 강원 점핑법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으니까 그 부분들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또 틈틈이 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그 정당에서 26년간 오래 있었던 만큼 우리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있어서 좀 필요한 법안들, 특히 이제 당협위원장들의 어떤 정치활동 보장이라든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활동 보장, 그런 거를 좀 더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희망 상임위는 산자위인데 산자위에 배정이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관련된 상임위 관련된 법안 좀 많이 내려고 한 이 3개 단락 정도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이 조금 정리되신 게 네. 20대 이 젊은 시절부터 이 정당인으로서 이 당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정치 세계에 입문하게 되셨어요? 네, 뭐 처음에는 사실 이 정당이라는 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원서가 학교로 왔길래 대학교로 와서 이걸 들고 가서 이제 선배님한테 어떤 선배님께 여쭸더니만 여기 뭐 하는 데죠? 그랬는데 거기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야. 그 한마디가 가슴에 확 꽂혔습니다. 이제 사실 학교 때는 학생회 활동도 많이 하고 사실 공부는 조금 도외시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공익적인 그런 의무감이나 이게 젊은 나이에 확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 돼가지고 또 합격이 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열심히 놀아야 또 세상을 아니까요. 네. 네. 놀면서 배우는 것도 그렇죠. 공부입니다. 네. 네. 여러 인터뷰에서 앞으로 사다리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의원님 정치 신념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정당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정치란 것은 결국 애민의 마음, 그리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존경심까지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나 정치인은 우리 국민들을 어떤 행복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수단과 도구를 잘 활용해 달라고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뽑아놓은 대리인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다리가 돼서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안심하고 또 편하게 이렇게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돼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다리라는 그걸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OX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생각과 바람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바를 바로바로 가감없이 OX로 제일 어려운데요. 팻말을 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갑니다. 긴장되시죠? 네, 긴장됩니다. 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이영 전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네.
노영호 의원께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확정됐을 때 나는 설레서 잠을 못 잤다. OX. 옵니다. 바로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년 당직자 생활보다 국회의원 생활이 훨씬 좋다. OX. 네, 오. 네, 이것도 아주 솔직했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 이대로 가다간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다. OX. X입니다. X. 잘 가고 있다. 네. 솔직히 국회에서 강원도 비중 너무 작다. OX. 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를 쭉 이어서 앞으로 3선까지 쭉 도전해서 잘 해내겠다. OX. 일단 오 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OX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 강원도를 사랑하는 이 네. 마음 아주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원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도민 여러분, 저는 춘천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해서 이렇게 26년간 정당 생활을 해왔습니다. 26년 동안 큰 선거만 한 19번을 치렀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배운 것은 역시 가장 무서운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도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우리 강원도정, 그리고 여당을 얼마나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약속을 드리면 26년간 우리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걸어왔기에 앞으로도 용기 있게 호기롭게 우리 지역 발전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노용호라는 이 세자를 좀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노영호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도민들의 많은 지지를 통해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셨는데 앞으로 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다리 정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강원도민들이 노영호 의원님께 기대서 사다리처럼 편한 이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자주 좋은 법안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촌 지역의 오랜 문제인 인구 감소.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원 생활 수요와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도시를 떠나 바다로 향하는 귀어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40대에서부터 50대, 60대 기어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난도로 이제 잡는 어떤 통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그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걸 습득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 오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41세인 이용철 씨도 작년부터 귀어를 시작했는데요. 장기간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어업의 특성상 연령대는 주로 중장년층입니다. 원래 운동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운동을 하고 이제 프로축구 선수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실업팀에도 있다가 계기가 돼서 직장도 이제 운동하는 그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운동 쪽으로 계속 하다가 기어를 하게 됐어요. 천재지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뭐 태풍 같은 거 오고 하면 피해가 많잖아요. 기어 같은 경우는 당장 제가 오늘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수입이 날 수 있고 아무래도 기농보다는 수입 면에서 좀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기어를 선택하게 됐어요. 급여를 안 받고 선원 생활도 해보고 이제 그런 와중에 강원 기어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 기어학교 제가 1기생이거든요. 1기 졸업생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또 다른 그런 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계획을 수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어를 하게 됐죠. 예비 귀어인들에게 전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강원 귀어학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귀어학교 개설 공모에 전국에서 4번째로 개설돼 벌써 50여 명의 귀어인들을 배출했습니다.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각 기수마다
신청하셔서 선발되시는 그 경쟁률이 한 2.6대 1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조금 많이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교육은 4가지 분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선어업, 해양레저, 양식업, 내수면어업 이렇게 지금 4가지 분야를 이론 수업이랑 현장 견학, 그다음에 현장 실습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6명이 수료를 하셨는데 그중에 한 50명 정도가 지금 귀여를 하신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다양한 방면으로 귀어를 선택하는 교육생을 위해 맞춤 교육을 제공하며 예비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습니다. 힘들어요. 네, 힘들고 재밌고 좀 마음의 여유도 찾고 싶고 좀 땀 흘리면서 일하는 그런 걸 좀 찾고 싶어가지고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몸은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이제 통발에 걸려서 들어온 문어를 보면은 이제 그 피로감이 싹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예비 귀어인들은 직접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아보는 경험으로 귀어 생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데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온 사람한테는 이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요. 오늘같이 현장 실습해보면 본인이 이제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실습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판단이 섰다고 하면 정말 계획을 제대로 짜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실패 없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귀어학교는 교육생들의 새 출발의 주춧돌이 되어주고 교육생들은 뒤늦게 도전해보는 꿈이기에 더욱 열정이 넘쳐납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귀어를 결심하게 됐죠. 어려운 귀어 생활을 결심한 만큼 지금은 힘들겠지만 도시 생활을 포기한 거를 후회하지 않게끔 열심히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것, 그리고 땀의 가치를 찾아 귀어를 선택한 이들은 새로운 꿈을 위해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새로 기여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이제 전문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어촌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지도 관리 감독하고 정부에서 이제 그 좀 예산 보조 사업을 좀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어촌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마련해 줬으면. 기여를 하는데 만족하시나요? 만족하고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스트레스가 없죠. 사회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만족을 많이 하고 있죠. 답답한 도시를 떠나 드넓은 바다에서 펼쳐보는 꿈. 소외된 어촌에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귀어인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7월 14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